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거기에 남아서 현대사회에서 보기 드문 전설을 쓴 용사들, 자, 그 사람들이 어제 자로 82일 만에, 항전 82일 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한다. 총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일부는 밖으로 나왔고 아직도 한 2,000명 정도는 안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비춰지고 또 왜곡된 기사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말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나면 나중에 제대로 지키는 일이 없어서 고소 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빈발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해서 마리우폴에 있는 용사들을 안전하게 항복시켜서 귀환시키려고 하는 협상을 했다라고 할 때 제가 저거 큰 문제가 될 건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좀 일들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와서 전투도 잘 해왔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자, 조금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한 일주일 됐습니까? 그 마리우폴에서 항전을 하고 있는 그 병사들의 대표격인 인물이 인터뷰를 이제 밖으로 내보냈는데 우리는 곧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끝까지 항복은 없다. 자, 싸우다가 죽겠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나 이런 민간인 일부 등을 밖으로라도 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너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원망 섞인 기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죽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갔을 때는 목숨을 얼마든지 초계처럼 던질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자신들의 그 투쟁이나 이런 부분과 또 자신들을 바라보는 자기 정부의 관점에서 이해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불편한 심기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 어려운 처지를 밖으로 알리고 항전 의지를 다지는 그런 대외 선전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치인이 그 정치인에는 젤렌스키까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초기에 저 중요한 마리우폴에 병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서 고립이 되고 그 고립된 사람이 탈출할 생각을 포기하고 지금 80일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기들을 버렸다라는 원망이 뒤섞여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도심에서 아조우스탈 제철소 지하에 갇혀서 포위되어 싸우는 병사들의 부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키우 시내에서 자신들의 이 남편을, 아들을 구해달라고 이 시를 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해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젤렌스키 정부를 향해서 하는 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쨌든 그 아조우스탈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 특수부대를 투입하든지 흑해 해변으로 진입작전을 벌리든지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했어야 된다. 그걸 하지 않고 냉정하게 손익관계를 따져서
그건 구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긋는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다가 정치적 궁지에 몰릴 것이고 도덕적 명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클 줄 알면서도 이 전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나바론 영화에 보면 그 당시 2차 대전에 이 섬에 갇혀 있는 연합군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 특공대가 파견돼서 그 사람들은 소수의 노력으로 구출해낸다라는 해피엔딩식 영화지만은 실제로 전쟁에서 보면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라크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정찰을 나갔다가 다치고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갔다가 또 추락합니다. 또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또 갔다가 또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대표적인 게 모가디슈에서 90년대에 벌어졌던 블랙호크 다운, 그걸 지금 영화가 찍었는데 그 영화가 정확하게 처음에 이 반군 지도자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헬기가 추락하고 그 헬기를 구출하러 갔던 헬기들이 또 추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이 투입되어서 구출 작전을 벌이다가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는 그런 걸 다룬 영화였죠. 자, 그렇지만은 그때 미군은 끝까지 구원군을 보냅니다. 자, 아프간에서도 유사하게 이 미군이 지금 한 군데에 매몰되어서 20명, 3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왜 그렇게 할까요? 무지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군의 사기를 높이고 미군의 지금 도덕성과 전쟁에서는요, 그래도 같은 편에 있어서 도덕성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군에게는 애국이라는 게 있고 또 미군에서 실종된 병사, 또 부상당한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미군이 기울이는 노력, 또 죽은 미군의 시신에 대해서 끝까지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노력, 몇십 년이 지나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미군의 도덕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명예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한 2,700~800명,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은 있어 보이는 아조우스탈에 이 고립되어서 싸우는 병사들 굉장히 용감했죠. 처음에는 마리우폴 시내를 방어하다가 점점 전사하고 다치고 또 쫓기면서 서너 개로 분산됐다가 마지막에 일부는 탈출하려다가 러시아군의 한 200~300명이 포로로 잡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건너와서 아조우스탈에 있는 아조우 연대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도 있고 일반 군인도 있고 또 아조우 연대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마리우폴 시내에 경찰도 있고 또 민병대도 있고 다 모여들은 거죠. 러시아군이 싫은 사람은 그 공장 지하로 다 몰려들은 겁니다. 자, 지하가 요새이다 보니 러시아가 별별 지금 불법 무기를 쓰고 며칠 전에도 백린을 사용하는 걸 보고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러시아하고는 협상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해서 일단 이 항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나오게 하고 러시아는 그 팔다리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그런 병사들 또 중환자들은 병원으로 옮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 가뒀다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포로 교환을 한다. 자, 그런 협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발표를 하고 또 아조우스탈에 있는 군대를 보고 무기를 내려놔라. 항복을 명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53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51명은 중상자고 나머지 한 200여 명은 그냥 조금 다치거나 겉으로 보였을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아조우 연대 이런 게 아니라 경찰이나 민병대나 뭐 일반 군인 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조우 연대나 남은 해병대 일부 한 2,000여 명 많게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자, 그들은 죽어가는 동지들을 밖으로 뺀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령에 복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할 때는 그래, 인권 대우를 해주겠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대우하겠다 이랬지만은 지금 250여 명이 나오고 나니까 러시아에서는 하원 의장이,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리고 재판부가 그들을 갖다가 전범 혐의로 색출해서 재판에 처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범 부분을 마리우폴에 있는 포로들에 향해서 지금 적용시켜서 동등한 이 덫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아조우 연대는 처음 만들어진 지 8년이 지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이 물갈이 되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네오나치 극단적 민족주의적 아조우 연대의 병사들은 거의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애초에 탈나치라고 하는 명분으로 침략했으니까 이번에 잡힌 포로들을 상대로 그렇게 덫을 씌우려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말을 바꾼 것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게 그런 덫을 씌우고 또 이들을 선전 대상물로 이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조우스탈에 있는 사람들을 항복을 명령한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항복이 진행된 것처럼 모양을 밟았지만은 푸틴은 나는 그런 소리 안 했다, 그냥 현장에서 라인들끼리 협상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그건 그만인 겁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는 정의나 도덕, 명분이라는 것은 없는 나라입니다. 본인들도 그거 신경 안 쓰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전체 전역에서 지금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돈바스에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우크라이나가요,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마리우폴의 포위를 뚫으려고 공격을 지금 전반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었다. 실패하더라도요, 또 흑해변으로 해서 특공작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꼭 이익이 되는 부분만을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말대로 82일 동안 러시아 군대를 상당수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초기에 광범위한 공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금까지 완전히 러시아의 발밑에 박혀있는 나사못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러시아 전열을 흩트리는 역할을 이 아조우스탈에 있는 병사들이 충분히 수행해 왔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총공격을 하든지 특공대를 보내든지 특수작전을 실시하든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거기는 한 2,000명만 지키고 포위망도 약해졌어요. 자, 물론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한 두어 차례 실패한 다음에 더 이상 구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해야 될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분이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아조우스탈에 지금 잘못된 명분, 잘못된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자, 이번에 잡힌 포로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처리될 건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SNS나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이 저런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항복을 할까요? 어차피 러시아가요, 그 아조우스탈 공장 안에 진짜 화학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가전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들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하지 항복해서요, 겪게 될 그런 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마치 네오나치의 학살자로 몰리는
그런 선전물로 동원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었다. 애초에 구출 작전을 어렵다고 못한다고 자른 젤렌스키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원망하게 했고 그 가족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항복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포로 교환을 통해서 돌려받겠다고 했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마리우폴에서 개전 이래 첫 승리를 갖다가 자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항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조리돌림함으로써 탈라치와 명분을 세우고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러시아 국민들 앞에 전쟁에 이긴 듯이 지금 그래서 동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벨트가 완성되었다고 또 홍보할 것이다. 자, 이 협상에서 과연 누가 유리했겠는가? 자, 우크라이나 정부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다수는 제가 볼 때는 항복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전쟁에서요 구체적으로 성과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있을 때는 손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디저트 마리우폴 저 비참한 항복 우크라이나 정부가 잘못했다. 정신 차려라.